지난주 미국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 FOMC 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방향성까지 예측을 해드릴게요. 먼저 미국 FOMC 회의 분석입니다. 자, FOMC 회의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FOMC 회의 끝나고 성명서입니다. 이런 성명서는 사실은 뭐 미국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다음 FOMC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통하면 다음 FOMC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왼쪽에는 5월 FOMC 성명서고요. 오른쪽에는 3월 FOMC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두 개 차이점은 다 똑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지금 3월 FOMC에서는 뭐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FOMC에서. 즉, 이 얘기는 3월 달에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시사를 했죠. 그러니까 5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면서 현재 미국 금리가 5.00%에서 5.25%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 FOMC에서는 저런 문구,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 빠졌다는 것은 6월 FOMC에서는 동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FOMC에서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정말 무조건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그건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FOMC는 이 완화적인 긴축 문구가 들어가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됩니다. 다음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다음 성명서에서는 이걸 체크를 하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미국 5월 FOMC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5월 FOMC는 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5.00%에서 5.25%가 됐고요.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사실 FOMC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시장에서는 한 9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 지금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니까 FOMC 첫날 하라 그랬지만 바로 회복을 했죠. 자, 이렇게 회복을 한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로 뻥카 치지 마라. 지금 지역은행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 물가가 지금도 물가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물가가 미국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6.0%니까 2.0% 목표인데 높으니까 사실 또 금리 인하라는 잘못된 신호가 가면 주식 상승하면서 자산시장 상승하면서 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하니까 남아있는 어떤 연준의 무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니까 너가 쉽사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시장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죠. 주식이. 그걸 때문에 이렇게 강한 시사를 하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지역은행 문제, 경기 침체 문제니까 무조건 올해 금리 인하 온다. 여기 지금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건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온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미국 연방금리 선물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그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방금리 선물 살펴보면 현재 다음 6월입니다. 6월달 보게 되면 금리 동결이
현재 금리 실시간입니다. 제가 떼어놓고 91.5%가 현재 금리죠. 5.00에서 5.25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죠. 그런데 9월 선물이 어떻게 돼 있냐고 한번 열어보면 9월입니다. 9월 선물을 열었더니 금리 인하에 더 많은 배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리 동결인데 금리 인하할 확률이 50%가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 11월 FMC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있습니다. 시장은 11월 FMC에서는 한 번 더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배팅이 돼 있죠. 가장 높은 게 4.50에서 4.75입니다. 현재 금리가 5.00에서 5.2입니까? 한 번 인하, 9월 달에 인하, 그 다음 또 11월 달에 인하. 시장은 금리 인하에 배팅이 돼 있습니다. 그처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데 연준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하게 하는 순간 주식시장이 불이 붙죠.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리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가면 되실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문제가 걸려 있냐고 하면 우리는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고 미국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이 역대급으로 벌어졌죠. 지금 보게 되면 금리 차가 1.75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미국 기준금리가 5.00에서 5.25, 상당 기준으로 보면 1.75%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 자본은 뭘 보고 들어오냐면 금리만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 자본, 외국 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디로 갈 때도 외국 자본입니다. 큰 자본들은 두 가지입니다. 자본시장의 수익, 자본시장 수익, 그 다음에 환시장, 환율 시장 수익, 이 두 가지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보다 1.75%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 달러의 방향은 결국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해 말이든 내년에 인하를 할 거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지요. 이렇게 보면 기준금리가 1.75% 더 준다고 여기에 돈을 였다가 달러 인덱스가 한 3% 하락을 해버리면 이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높으면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우리는 금리가 미국보다도 좀 낮지만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 1.75보다 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됐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때는 항상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먼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월봉으로 보게 되면 벌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10월달부터 10월 11월부터 올해 금리 인하할 거라 보고 큰 돈들은 미리 빠져나갔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갔죠. 이처럼 돈들은 미리 움직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올해 말이 됐던 내년 초가 됐던 그 전까지는 이런 점진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갈 걸로 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과거에 2000년대도 달러 약세가 있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달러 약세가 있었고 달러 약세가 있고 코로나 위기 때도 달러 약세. 제가 이렇게 표현된 이때는 우리 시장 강한 상승,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달러 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세 상승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고점 넘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후내년 보면 계속해서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달러의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일봉. 달러 일봉으로 보면 자, 먼저 작년 10월 달부터 달러가 꺾인다고 한번 확 약세로 왔다가 달러가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은 시장에서 3월 FMC에서 오히려 0.5%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다시 금리 인상폭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세로 갔는데 은행 문제가 터지면서 0.25% 금리 인상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약세로 왔고요. 이제 내년에 다음 FMC에서 금리가 동결된다면 약세가 이어지겠죠. 물론 올라왔다가 이어 늘어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약세로 갑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결국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 상승을 한다. 이게 내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화는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디커플링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달러가 이렇게 3월입니다. 3월. 달러가 약세로 갔지만 원화는 이렇게 유지가 돼버렸죠. 원화 한번 보도록해요. 원화입니다. 원화를 보면 사실 긴축통화인 달러에 따라 3월달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히려 약세로 가버렸죠. 이건 글로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원인을 알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갈지 안 갈지 판단을 하고 환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건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일 때는 원화가 강세지만 적자일 때는 약세로 가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무역수지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4월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로 돌게 되면 원화는 달러의 방향에 따라 가파르게 다시 강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이렇게 가면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무역수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10일 단위로 관세청에 수출입 현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일부터 10일, 10일부터 20일, 20일부터 30일. 그래서 이 관세청에 나오는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번 달에 무역수자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제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 랠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특히 환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역수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흑자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역수지 얘기 한 번 더 하자면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살아나면서 지금은 적자지만 하반기 종합적으로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건 연준도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반기 경기가 좋아진다고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죠. 그러면 올해 시장은 어떤 호재를 보고 가냐고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미국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보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올해 내년 계속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지겠다.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을 보고 또 시장은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융정책, 그 다음에 경기 이거 두 개의 포커스를 보며 올해 주식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상승 또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 매수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시황 예측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렸죠. 제 유튜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보게 되면 이쪽으로 오다 보면 시황이라는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벌써 2023년 올해 대세 상승이 온다 무조건 주식 매수하라 그랬죠. 벌써 올해 시장이 코스닥, 코스피 상승을 했고요.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이때 달러가 초강세로 진행을 할 때 달러 약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미리 미국 경제 분석에서 달러 약세 미리 예상을 해드렸죠. 그리고 5개월에 달러 약세 본격화된다. 달러 그래프 보면 정말 달러 약세가 본격화됐죠. 이처럼 시황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시황도 뭐 저와 함께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다양한 뭐 주식 기법부터 해서 중요한 정책은 다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꼭 여러분 구독입니다. 구독 밑에 있는 거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신 회원님들은 뭐 영상이 좋으면 좋다는 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힘이 되니까요. 댓글과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FMC 회의 분석을 해드렸고 분석을 통해서 결국 뭐 올해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이